또 토생금에는 기토가 경금을 토생금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토가 경금을 토생금을 하려면은 정화가 있나를 봐야죠. 무토는 아까 병화를 봤었죠. 무토는 병화를 봤고 기토는 정화를 봐야 돼요. 정화가 있으면 유경험자가 되고 화생토를 했으니까 인식까지 한 거예요. 인식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유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유경험자가 되니까 달인이 된다. 만약에 정화가 없이 토생금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종사자, 물건 취급자. 그러니까 토가 있는 달인과 토가 없는 종사자는 다르죠. 달인이 될 거냐 종사자가 될 거냐 의미는 틀려요.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화가 있어서 정기경이 되어줘야 돼요. 정기경이 안 되면 과거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간호사가 의사 시중만 잘 들면은 간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기경만 되어 가지고는 간호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정기 경 임으로 생기거나 을 정 기 경으로 생기거나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간호사라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가 되어야 수간호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정도가 되어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임수가 이렇게 붙으면 도세, 그리고 목이 붙으면 인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붙었다. 간목이 붙으면 재개발이라고 하죠. 재생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을목만 붙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금을 개발한다. 간목이 만약에 인화를 한다는 것은 신금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신금을. 그러면 신금을 개발한다는 것은 자, 토생금에서 이건 기경이잖아요. 기신 이렇게 토생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을목으로는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한 번 쓰면은 못 써요. 간목으로 해야만이 오래 쓸 수가 있고, 오래 쓰는 게 아니라 간목으로다가 갑정신임을 하게 되면 이걸 재개발이라고 해요. 재개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묘미가 붙었으면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인하에는 인묘지는 인하를 쓸 수가 없어요. 인묘지는 인하가 안 되니까 그냥 교수를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해묘미가 있어야 현장에 나가고 을목만 붙으면 한 번 쓰고 못 쓴다. 그러니까 급성장하고 금방 은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사주에 을목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신금을 재련한다. 그러면 그거 한 번 뜬 걸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신금으로 인화를 하면 을목으로 한 번 뜨면 그거 갖고 평생 살아야지 못 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로 먹고 사는 거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신금이라는 것은 상품 가치로 먹고 사는 거고, 신금은 실력이니까 경금은 특허가 되는 거고, 경금은 이건 특허예요.
정기경 하면은 이건 특허가 되는 거예요. 특허. 근데 신금은 특허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금은 그냥 상품 가치라 그래요. 상품 가치. 그러니까 신금이 뜨면은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가 되고 경금이 뜨면은 특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생금이 무토신금, 토생금이 있어요. 무토신금, 토생금은 요거는 재생산을 의미해요. 재생산. 그리고 화에다가 맞추면은 재가공이라 그러죠. 재가공. 재처리 기술 아시죠? 기존에 있던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임계수가 있으면 공간 서비스가 돼요. 임계수가 있으면 공간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창고업을 하거나 이 방실터장이라 그러죠. 방실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장, 원장, 관장. 이 다 공간 서비스예요. 법인장, 이런 거 있죠. 연구소장, 무슨 병원장, 무슨 연구원장, 무슨 관장, 체육관장, 무슨 법인장, 이런 거 있죠. 이사장, 이런 것들이, 토생금에서 나와요. 그래서, 방실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 무슨 실, 무슨 터, 낚시터, 무슨 장, 이제 공간을 다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 토생금에 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원래 신금은 화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수가 있는가를 보고 수가 있으면 이제 서비스업이죠. 판매 서비스업, 공간 서비스업. 거기에 화가 있으면 이제 재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 서비스죠. 수가 있으면 인수냐 계수냐는 나중에 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일단은 수가 있으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신금이다 그러면 일단은 임계수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화가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금은 항상 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 서비스지만 기토가 신금을 생각하는 것은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 업무 담당자예요. 이건 책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배달 서비스 수가 있으니까 수송자, 품목 관리자, 전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무토신금은 물건을 취급하는 책임자라면, 관리자나 대표자라면 귀신은 그 물건을 취급하는 품목 관리자, 직원이에요. 이건 직원 사주고 이건 사장 사주세요. 요거는 서비스맨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경영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 생긴 거는 여기 훨씬 더 잘 생겼겠죠. 매끄럽게.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맞춰야 되고요. 경금은 화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금은 화생도 토생금에 맞춰야 되고 신금은 토생금 금생수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신금을 화에다가 먼저 맞추면 안 돼요.
신금을 화에다가 먼저 맞추면은 재처리 기술,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신금은 토생금에다가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장소, 공간 서비스 장소, 그리고 품목 서비스 장소, 품목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가 들어가면 재능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하는 장소와 품목. 그래서 무토의 토생금은 장소 서비스, 기토의 토생금은 판매 서비스, 상표 서비스, 상품 서비스, 물품 서비스라고 하죠. 수에 먼저 항상 맞춰야 되니까 서비스를 위한 장소와 서비스를 위한 물품이다. 품목 관리자다. 그리고 여기에 화가 있으면 재능 서비스자인데, 재능은 재생산 AS 등이 필요한 것들이다. 천간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 재가공해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런데 화가 있으면 재생산이 가능한데, 화가 없으면 품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토신금은 장소가 있으니까 공간 서비스로 가면 되고요. 기토신금은 품목 관리자, 물품 서비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수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판매 서비스, 무토에다가 맞추니까 장소와 품목이 들어가고, 기토에 맞추니까 장소는 없고 품목만 들어가요. 그래서 품목 서비스. 그리고 여기다가 화를 넣으면 재능 서비스. 그러니까 재생산, 재가공. 저 신금이 있으면 항상 요거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반복을 하지만, 무토는 공간 서비스, 기토는 품목만 정하면 된다. 그리고 화가 있으면 재능 서비스다. 그리고 이 화는 항상 재자가 들어간다. 재개발, 재생산, 재가공, A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병화가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다시, 재니까 다시 만나는 것이고, 정화를 만나면 능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의미다. 이것이 이제 토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은 토생금을 할 때 화생토 토생금에 맞춰야 되고요. 신금은 토생금을 할 때 토생금 금생수에 맞춰야 된다. 통변을 하면은 경금의 화생토 토생금은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절에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네가 살은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부가가치로 만들려고 하느냐를 묻는 거고, 신금의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미래에 어떻게 살려고 지금 네 가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신금의 토생금 금생수예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요거는 경금, 토생금 금생수는 신금이죠. 항상 신금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거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인상을 할 때는 이제 토생금을 기준해서 화생토 토생금을 할 거냐, 토생금 금생수를 할 거냐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은 그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온 거를 묻는 것이고, 그거는 그동안이라는 건 45세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45세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미래 45세를 놓고 결정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니까 너가 언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자연과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묵살을 시켜버려야 돼요. 묵살을 해도 돼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가 우선이잖아요. 가령 추분 이후에 태어났다. 추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생수가 우선이죠. 금생수죠. 금생수니까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인데,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이게 시간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금생수는 미래에 네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용신의 논리고 운명의 논리다. 이것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자기 뜻이니까, 그 사람 뜻이니까 자연에 비춰봤을 때 묵살을 해도 관계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리학을 강의하는 선생님이라면은 명리학의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추분 이후면은 금생수를 위한 토생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토생금이라는 개념에서 화생토 토생금이냐, 토생금 금생수냐를 결정해야 된다. 시간은 45세라는 나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일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지금은 80, 9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령 내가 이제 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수월이면 당연히 금생수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은 서비스를 해야 돼요. 공간 서비스를 할지, 무토니까 공간 서비스죠. 그러면 성품은 어떻게, 금생수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월이 아니라 내가 6월에 태어났다, 수월에 태어났다, 이게 달라요. 6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박사를 받아야 돼요. 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지향하는 게 달라요. 이게 하루만 차이가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 유중신금과 술중신금이 바뀌는 데는 대개 이제 여기서 15일, 여기서 15일이잖아요. 사령이 신금 15일, 여기 15일이에요. 이렇게 30일이죠, 바뀌는 게. 요거를 이제 5일로 쪼개면은 이제 5, 6이 30, 6등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초창기 5일은 학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씩 나누어 가지고 1년 72후로다가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신금이 없다 그러면, 사주에 신금이 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시간만 보면 되죠. 시간이 뭐예요? 술중에는 사령용신이 뭐죠? 당령이 뭐죠? 당령이 신금이에요. 그럼 당연히 신금이 있는 거예요. 월령용신 자체가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신인 거죠. 그러면 공간 서비스 사주세요. 원장 사주세요. 원장 사주. 소장 사주. 사주에 임수냐 계수냐 이거는 나중에 따지고, 잘하고 못하고 돈 벌고 못 벌고는 그거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신금에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금으로다가 품목을 정해야 돼요. 품목을 정해야 되는데, 무토니까 장소와 품목이 들어가니까 원장이라고 그래요. 기토라면은 품목만 들어가니까
물품종사원이라고 하면 되죠. 일단 이렇게 사주만 볼 때는 타고난 운명만 얘기하면 돼요. 요것과 관련 없는 다른 글자들은 자기가 살면서 후천적으로 먹은 마음이에요. 명리학자는 개인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묵살해도 되지만은 현장에 가서 고객들 앞에서는 묵살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직업이 아닌 것, 원령이 아닌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되어서는. 가령 나는 식신격인데 정인이 있어서 뭐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식신격이면 당연히 편인이 있어야 되고, 식신격이면 당연히 비견, 식신격이면 당연히 편재, 편인, 편관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정인이나 정재 이런 거는 식신격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 개인적 이야기예요. 이게 식신격의 정인, 정재가 이 사람 운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정하기 위한 품목을 정하고, 수월이다 그러면 무토니까 장소를 정해야 된다. 장소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방실, 터장. 그러면 진로는 육신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품목을 너무 자세하게 맞추려고 그러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큰 틀만 말하면 돼요. 큰 틀만. 만약에 화생토가 있다 그러면 뭔가 전문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그런데 수월의 신금은 재생산이다. 무언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 무언가 새롭게 다시 가공하고 싶다. 그러려 그러면 화가 있어서, 화생토가 있어야 재생산이 가능해요. 화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결혼 상담소를 한다 그러면 청춘 남녀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재혼이나 돌싱들을 고객으로 하거나 무언가 실패한 사람들, 무언가 모자라는 사람들을 키우는 직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재생산이기 때문이죠. 재혼, 재수생, 뭐 제2의 직업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야 돼요. 근데 화생토가 없으면 그냥 토생금으로 서비스만 하면 되는데, 화가 있으면 바빠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토생금에서 화생토, 토생금이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과거적 개념이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고, 토생금, 금생수형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년이 돼서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되기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월생이다 그러면 연운을 보더라도 토생금, 금생수니까 연운을 볼 때도 이제 금생수라고 하는 서비스에 맞추어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무토는 장소형, 기토는 품목형, 거기에 화생토가 들어가면은 재생산이다. 나이는 45세를 기준으로 해라.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45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45년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